나를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보다 더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괜히 내가 초라해진 기분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한번 보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주변을 계속 살피거나 대화 중 다른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나를 무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유독 내 이야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기억은 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기억을 형성하는 데 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는 제대로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상대가 내 이야기를 자꾸 놓친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할 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반복해서 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던 중요한 일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나를 무시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나 최근에 들은 정보를 깜빡하는 것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역시 일상적인 기억의 실수는 나이가 들면서 흔해질 수 있으며 가끔 발생하는 건망증만으로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가 관심을 보였는가? 다시 물어봤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존중해주는가? 이런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장난처럼 포장하는 행동입니다. 너는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해?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말을 해놓고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마지막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이런 방식의 간접적인 공격은 심리학에서 수동 공격적인 행동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심리학 사전에서도 겉으로는 무해하거나 우연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공격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행동을 수동 공격적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농담을 한 번 했다고 수동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불편하다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오히려 상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그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농담보다 상대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좋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 유난히 반응이 차가운 행동입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일을 해냈거나 기쁜 일이 생겨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 됐네 한마디만 하고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또는 굳이 단점을 찾아냅니다. 좋긴 한데 그것도 오래 못 갈걸?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에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상대의 속마음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질투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반드시 열등감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리 진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입니다. 내 기쁨을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가 축소하고 깎아내린다면 굳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 시간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약속 시간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만나기 직전에 일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미안함이 없습니다.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라면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면서도 상대의 시간과 불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지각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과 네가 좀 기다리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여섯 번째는 부탁하지도 않은 평가와 지적을 끊임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너는 이런 점을 고쳐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는 아직 몰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판단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언과 무시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조언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반면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건강한 조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이런 말을 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 나이에 뭘 새로 하려고 그래?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결정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을 들을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일곱 번째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가장 먼저 연락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도 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관계는 서로를 위한 관계인가? 아니면 한쪽만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 관계인가? 건강한 관계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필요만 계속 중요하고 다른 한쪽의 감정과 필요는 반복적으로 무시된다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행동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중 단 하나만 가지고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받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야기를 잊었다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며 한 번 늦었다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건망증을 곧바로 나에 대한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반복하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을 유독 나에게만 하는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사과하고 행동을 바꾸는가? 이 4가지를 보십시오. 상대의 속마음을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왜 그러는지 분석하는데 내 에너지를 모두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나의 몫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다면 굳이 웃으며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계속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반복되는 무례함을 계속 참고 견디지도 마십시오. 내가 예민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